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래스박스 5월 온라인 세미나 대치동 영어학원 요즘 어떻게 수업하나 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백시영과 남기정. 남기정입니다. 예. 네. 저희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소개는 제 소개는 이제 선생님이 아, 예. 하시고 거꾸로 하면 좋을 것 아, 예, 같아요. 좋습니다. 백시영 원장님은 일단은, 학사는 코넬대학교 아이비리그죠. 예, 거기서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은 하버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리를 전공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죠? 남기정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저랑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고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양력으로는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시고 네. 이제 카츠샤로서 AFN 네트워크에서 작가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간의 인물 이주의 교육인에 선정되시고 지금 네. 현재 저와 같이 대치동 정영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네. 간단한 개요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대치동의 트렌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형, 트렌드인 관리형 수업의 장점,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형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은 대치동 수업의 특징을 좀 살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기 타 지역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컨셉의 학원이 존재한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시장에서는 너무나 파이가 적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형태의 학원들도 여기서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뭐 틈새적으로 해서 존재할 수가 있다 한다는 것이 뭐 특징적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지역의 학원이랑 가장 다른 점은 숙제가 많다. 아, 맞아요. 숙제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 학원에 올 때마다 한 5시간씩 숙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거를 학생들이 해와요. 거의 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파이가 진짜 크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있는 이제 대치동역 주변만 말씀드리면은 상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반 이상이 다 학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층에 영어 학원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아니면 그 아예 통째로 쓰지 않은 한은 영어 학원들이 같은 건물에 뭐 5개, 6개씩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컨셉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클래스박스 팀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네. 교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이 원장님들끼리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시스템이 아주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다. 그렇죠. 아, 이게 아주 특징이죠. 네. 그래서 컨셉이 뭐 어떠한가 대략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뭐 쓰기 중심의 학원도 있어요. 네. 쓰는 거를 우리 학원 중시한다 해서 쓰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돌아가는 학원이 있고 이에 반면에 뭐 특히 어린 학년의 경우에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책 읽기 중심이죠. 네. 책을 엄청 많이 읽혀요. 네. 기본적으로 뭐 한 2주에 한 권 정도 읽혀갖고 그거에 대해서 뭐 토크감 쓰고 서머리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피드백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책 읽고 토론 중심의 학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되어 있는 데가 많고 학년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문법 중심의 학원들도 많죠. 그래서 네. 뭐 문법 실은 약간은 놀라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대치동에서 성문을 가르쳐요. 규모가 꽤나 큰 학원인데 원생 1000명 이상 이런 네. 데인데 성문이 주요 콘텐츠예요. 이런 학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영어로만 수업하죠. 네. 한국어 설명 아예 없어요. 맞아요. 영어로만 죄다 읽고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수업을 하는데 그에 반해 일각에서는 성문을 가르치는 이런 곳이 대치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떤 학원을 다니다가 디베이트 중심 학원 네. 이거 있잖아요. 네. 디베이트 중심 학원이라서 글을 쓸 때도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써요. 아, 그렇죠. 아, 일단 마이 네임 쓰고 네. 자기 소개하고 네. 반복 많이 하고 네네네. 그죠. 그리고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네. 뭐 이렇게 써요. 네. 그런 아이가 이제 문법 중심학으로 간다. 네. 그러면은
문화적인 충격은 좀 받을 거예요. 네, 약간은 그 목욕탕으로 치면은 네. 냉탕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제 뜨거운 물로 들어가는 이런 그렇죠. 느낌이니까 네. 정신 못 차릴 수 있죠. 이게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게 좀 약간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켠에서는 특히 고등체제에서는 실은 뭐 한 25년 전, 30년 전이랑 똑같이 가르쳐요. 그냥 뭐 이거는 관계대명사 절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라. 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도 아직도 꽤 많아요. 잘 그러니까 되죠. 이게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다 이루어지는지 정말 다양한 컨셉이 네. 존재한다. 그래서 선택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어려워요. 음, 이 어딜 가서 어떻게 자식을 아이들을 네, 가르치고 네.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지 그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면은 네. 이게 모두 다 의미가 있고 다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디베이트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딩이라든가 문법 자체가 그 방향이 잘못돼 있지는 않다고 봐요. 다 중요하고 다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데 네.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 네. 그것을 풀어간 학생이 그 받는 교육의 그 관리 방법, 여기서 성패가 좌지우지된다. 그렇죠. 저는 사실상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뭐 특징이 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새 실은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네. 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은 선생님이 나와서 진짜 스타같이 네. 설명하고 아이들은 따라간다. 이런 게 약간은 예전 학원의 약간 청사진이었다면은 요새는 그렇지가 않다. 많이 달라졌다. 특히나 교육에서 가장 뭐 이렇게 핫한 대치동에서는 네. 실은 무게가 상당수가 이미 관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선생님이 칠판 수업해서 뭐 스타같이 행동하고 애들 그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흉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이미 기울었고 네. 아이들 중심으로 관리 중심으로 하는 게 실은 대세다. 예. 그래서 대치동 학원의 특징은 다른 데보다는 초등이나 중등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실은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초중등 때 어느 정도 해놓고 고등 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식이 대치동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대치동은 완전 반대죠. 그렇죠. 초등 때 게임 끝난다. 네, 맞아요. 예, 초등 고학년 때 되면은 거의 이거는 대세는 형성이 되고 뭐 늦으면 중학교까지 대세 형성이 되고 고등학교 때 돼서는 이게 뒤집기가 거의 힘들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특히 맞을 수 있는 이제 학습 방법은 관리 중심이다. 소수정예. 네. 대형 학원 강의는 아이들한테 안 맞잖아요. 뭐 100명 깔아놓고 초등학교 아이들 100명 이렇게 앉혀놔 봐요. 수업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업 자체가 쪼개는 식으로 돼 있다. 소수정예 관리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기초 이제 진짜 영어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저는 보는 게 뭐냐면은 수학학원의 시스템을 많이 이제 점점 영어 학원들이 가지고 있다. 이제 수학학원이 요즘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치동에서는 칠판 수업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칠판이 있어도 잘 쓰질 않고 그리고 교실이 굉장히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실에 4-5명을 앉혀놓고 근데 얘네들이 학년이 틀릴 때도 있고 진도가 다 틀려요. 책도 다 틀리고. 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걔네들한테 필요한 걸 잠깐 설명하고 문제 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수학학원 가면 4시간 정도 있다 오는데 4-5시간 있다 와요. 그동안 계속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계속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빼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 다른 아이들은 어떠냐면 옛날식으로 배운다면은 그냥 칠판에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누가 수학을 잘하겠어요? 자기 직접 하는 애들이 훨씬 잘하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수학하고 영어가 조금 다르겠지만 유사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머리를 써가지고 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합쳐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선생님이 영어 잘하시죠. 설명 잘하시죠. 설명하는 거 설명 잘하신다. 재밌다. 뭐 이해가 잘 된다 했는데 자기가 책 보면 이해 안 되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거는 학생들이 이해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말한 거예요. 제가 네. 이해한 거.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시스템이 설명 중심의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관리 중심, 학습자 중심의 학습은 학생이 직접 해보는 거죠. 네. 잘 안 돼요. 이제 자기가 쉽다고 생각했던 것도 막상 자기가 직접 해보면 잘 안 되니까 직접 하면서 옆에서 선생님이 코칭을 해주는 거. 네. 이런 게 관리형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치동에서는 훨씬 더 타 지역보다는 무게가 실린 네. 교육의 체제다. 수학은 이미 다 넘어갔죠. 아, 수학은 네, 칠판 수업 하면은 네, 이제 못 버텨요. 네, 네. 네, 학생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요. 네. 저희 건물에도 한 군데인가 빼고는 없는데 그 한 군데도 네. 칠판 수업을 하는데 음. 포인트는 관리예요. 그렇죠. 원장 선생님이 혼자서 하는 학원이니까 칠판 수업을 좀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 학원이 돌아가는 건 관리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이제 코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서야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학원도 많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대치동에서 실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네. 시스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걸러질 건 다 걸러졌어요. 걸러진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한 원어민만 데려놔서 수업하는 거. 데려다 놓고 수업하는 건 이미 대치동 시스템에서는 거의 뭐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시스템의 맹점은 관리가 안 돼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에 대치동 왔다 갔다 거렸다. 원어민들 엄청 많았어요. 네, 맞아요.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대치동 바닥 돌아다니면 원어민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그런 학원에서도 그 백인이나 이런 순수한 약간은 저기 본토 원어민들은 없고 교포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포분들은 관리가 좀 가능해요. 네. 원어민 중심이 잘 이제 안 된 경우의 이유는 원어민들은 자기가 설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 의식을 전환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운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포분들은 이게 뭐 그래도 대치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완전 순수한 뭐 본토 원어민, 백인들 이런 중심의 학원들은 이제는 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치동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치동 주변 학원은 그럴 거예요. 컨설팅을 하자면 첫 번째 원어민 선생님을 줄이거나 없애라. 그러면 학원이 좀 더 잘 될 것이다. 네. 왜냐면 이제 원어민 선생님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잘 거기서 오는 많은 커스트가 있어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줄이라. 이런 것을 딱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아세요. 대치동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세요. 원어민 선생님들 그렇게 좋을 게 없다. 이미 경험적으로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예. 저 같으면은 초등학교 뭐 저학년은 원어민 선생님을 끼일 것 같아요. 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이 3시간이면 1시간 정도는 원어민 선생님 이렇게 맡기는 거 괜찮아요. 근데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이때부터는 아예 원어민 선생님 없이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한 가지 포인트 더 짚자면은 이 대치동 특성은 공부하는 양 자체가 너무 절대적으로 많다. 네.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영어 수업 시수를 다 합치면은 대략 1000시간이에요. 아, 그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아. 근데 대치동에서 흔히 많이 다니는 뭐 한 3명 중에 1명꼴로 다니는 네. 그런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아동 대상 영어 학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들이 교육받는 영어 수업 시수가 시간으로 3000시간 이상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교육만 타 지역에서 들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해도 1000시간인데 우리 대치동 애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3000시간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 애들이 왜 잘하냐? 원인이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시간이 너무 달라요. 계산을 해보면은 중학교 졸업할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8000시간을 투입을 했어요, 애들이. 사교육으로만,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비효과적으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타 지역에서 학교 중심으로 수업하는 애들은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은 절대 요소고 대치동에 대해서 뭐 환상도 많긴 한데 막상 수업을 직접 들어보든가 거기서 가르쳐 보든가 하면은 생각보다 특별한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특별한 건 뭐냐? 이 꾸준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이게 대치동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고 네. 이거를 깰 수가 없다. 못 깨죠. 못 깨요. 그 영어 뭐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보면은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평가 도입된 이후에 한 7%가량이 1등급 나오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시험 난이도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런데 네. 대치동에서는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뭐 40% 네. 이 정도는 1등급이 나와요. 모의고사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에서 중간하는 애들이 타 지역 가면은 그냥 1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차이는 어디서 빚어졌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시간을 장악한 게 가장 크다. 전 뭐 이렇게 보고요. 네. 예.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달라요. 네. 이 다른 지역에서 실은 많이 볼 수 있는 마인드가 그 벼락치기 마인드가 많거든요. 근데 실은 대치동에서는 벼락치기 마인드가 훨씬 더 적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네. 8,000시간이면 아까 1,000시간 말씀하셨으니까 네. 공교육의 8배가 8배. 나오네요. 네네, 8배.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타 지역이랑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학원이 운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많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결정이 된다. 그렇죠. 연장선상이에요. 네. 여태까지 그 쌓아놨던 그 많은 공부 시간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바빠가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많이 못해요. 못해요.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축적하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판가름이 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고 네. 거기에서는 진실이 어느 정도 숨어 있는 것이죠. 네. 뭐 단적인 예로 보시면은 이미 학력고사나 혹은 수능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1 때 보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때까지 쭉 가잖아요. 거의 네. 90% 이상이 거의 똑같잖아요. 등급이. 네. 이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맞아요. 이건 이미 실은 중학교 때까지 끝난 거예요. 게임은 거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 대치동 체제의 특징은 이 현실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뭐 학대한다, 뭐 어린애들 갖다가 공부 그렇게 시켜서 이거 학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본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다가 네.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애들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단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쌓아나간 애들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부가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공부한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책 읽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네. 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을 다르게 한다는 게 실은 타 지역이랑 대치동 지역이 많이 달라요. 네. 어렸을 때 공부하면 이게 약간 학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요 인식이 있냐 없냐. 요게 실은 많이 판가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형 체제는 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좀 해요. 대치동에서. 네. 근데 초, 중등에서는 대형 체제가 안 통하고 제가 타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조금 많아요. 조금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은 타 지역에서는 규모를 거의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거기 우리 학교 학생 몇 명 있냐고. 거기 선생님 몇 명 있냐고. 전체. 이런 네.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근데 대치동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초중등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꾸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왜 대치동 주변에 이제 대형 학원이 잘 되느냐. 마무리가 됐다. 이제 마무리가 이제 마무리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기초가 이제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초중등에서 기초가 쌓였으니까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말고 그런 단계에서 약간 수업 듣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신 같은 경우는 네. 거기 학교별로 특화돼서 교과서별이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습 정도 하고 시험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유효성이 있는 거지. 네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조금 이제 수업에 그 아이들의 명수가 좀 많은 곳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대치동에서는 네. 중학생만 해도 실은 주 1회 많이 해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대치동 애들은 저기 유치원 때 일단 깔아놓잖아요. 주 5일. 네. 아침 9시부터 오후 뭐 3, 4시까지 네. 이 유치원이라고 하는 학원을 다니죠. 네. 초등학교 입학해도 보통 3회는 해요. 주에 3회. 네. 많은 경우에 주 5회. 네. 적어도 주 2회. 네. 그 이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렇죠. 그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이미 그때는 실은 타 지역에서 고3 졸업할 때까지 할 학습량을 이미 다 겪은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서서히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 주 1회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에 좀 이제 타 지역이랑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덧붙이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제는 관리 수업의 한 장점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관리 수업은 요거는 이제 대형 수업이 어떤 건지랑 연관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약간의 수혜자처럼 저는 느껴요. 네. 뭐냐면 상위 10% 아이들은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잘 돼요. 그렇죠. 그냥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해를 해요. 네. 그리고 머릿속에 막 예제가 떠오르기까지 해요. 음. 선생님이 이런 문법을 얘기해주면 네. 나는 머릿속에 이 정도 예제가 나오겠지 하고 심지어는 예상 문제가 어렴풋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런 아이들은 상위권이죠. 그렇죠. 대치동에서 상위권이에요. 네. 이런 아이들은 수업을 들으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하면.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90%의 아이들은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설명을 듣는 것보단 자기가 계속 그것을 설명을 써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옆에서 계속 푸시를 해줘야 돼요. 이제 푸시가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격려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은 자꾸 설명을 듣고 싶어 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답이 네. 뭐예요? 네.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자꾸 배척해야 돼요. 야, 네가 스스로 찾아봐. 네. 너 할 수 있어. 책에 나와 있잖아. 네. 설명은 나보다 책이 더 잘한다.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게끔 자꾸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힘들죠. 힘들죠. 손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고 네. 아이들이 자꾸 칭얼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지만은 그냥 시간 낭비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네. 하면. 네.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학원 다녔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중학교 교과서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애들 있죠. 네. 이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구나. 그렇죠.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그냥 거죠. 네.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 건 조용히 좋은 수업 태도로 들었구나. 그런데 어떤 연습하거나 아니면 오답 정리라도 체크는 여태까지 안 됐구나. 그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구경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관리형이 뭐가 좋냐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객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네. 요거가 그냥 봐서는 잘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객관화 관리형하고 객관화가 어떻게 관련이 있죠? 이게 보면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고개 끄덕이면서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보는 애들이 흔히 말하는 수업 태도가 좋다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잘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고개는 끄덕이고 눈 마주쳤지만 실제로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학습이라는 게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당연히 학생들이 얼마나 습득을 했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죠. 네네. 근데 관리형 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확인하는 체제예요. 네.
선생님 설명 중심의 체제는 이거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설명하느라고. 맞아요. 자기 스타일체 막 하느라고 막 화려하게 설명하느라고 학생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줄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관리형 수업은 설명은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이후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는 거예요. 네. 문제를 풀었으면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고 그리고 틀렸는데 오답 정리하고 있냐 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 내막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죠. 얘가 실제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고 있고 문제 풀었으면 점수가 몇 점이고 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리면은 다음번에 향상이 되고 있냐 네.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기록하는 게 관리형 수업이죠. 아, 맞아요. 나는 안 맞나 이 학원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같은 반에서도 공부를 못해도 저희는 걔네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인풋을 주잖아요. 네, 네. 그 인풋을 주는 동안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나는 뭐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 이제 이렇게 피드백 주시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것을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은 네.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잘 효율 있게 배울 수 있는 관리형 수업이 맞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똑같은 학생인데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리형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네네. 깊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관리형 수업이 이제 뭐 어떤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냐 이해가 일단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역할이 대체 뭐냐 네.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선생님의 역할을 수업을 설명하는 걸로만 한정을 짓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솔직히. 이론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네. 실험을 해봤죠. 네. 그래서 longitudinal study라고 해서 장기간 실험도 해보고 네. 결과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명 1시간 하는 거하고 아이가 1시간 동안 그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성적 향상에는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것이 월등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네. 만약에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봤다 하면 저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거의. 그쵸. 예. 제가 밤새서 공부한 거는 거의 다 시험 기간 때. 이때 아니면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네. 시험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선생님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로만 국한을 시켜갖고 설명 안 들으면 나쁜 학생 이런 식으로 만들고 설명만 1시간 수업하면 설명만 59분 하고 이런 수업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학생의 잠재력을 망가뜨리는 그런 수업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저는 기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가리킨다. 근데 그 기반에는 요 생각이 있었으면은 좀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학원에 와서 머리를 얼마나 쓰고 있냐.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데 머리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실력이 향상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내가 누굴 관리하고 있든 간에 내가 철수를 관리해도 저기 앉아 있는 다른 학생이 머리를 열심히 쓰고 있으면 돼요. 영어 공부에 대해서. 네. 요 세팅이 되도록 관리를 하시면은 결과는 좋아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선생님이 역량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담당 과목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네. 이해가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네. 설명 능력 중요합니다, 실은. 네. 근데 전부는 아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학습자에게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맞습니다. 이게 실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수업 설명하는 거, 이거 준비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간과한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들조차도 그냥 학원이나 학교에서 주는 자료를 받아먹고 그냥 그것만 이제 써먹으려고 하지, 편하니까. 네네, 맞아요. 그걸로 설명을 어떻게든 이렇게 뭐 화려하게 보이려고 혹은 뭐 물론 이제 이해를 잘하게 해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그 설명에만 집중하는데 그거는 많은 부분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아이한테 필요한 자료를 맞게 줘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네, 실은 정성이 많이 필요한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를 파악하는 능력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설명도 엉망이고 학습자들한테 주는 자료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만약에 영어 문법 가르치는데 네. 뭐 품사도 모르고 문장 성분 몰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런 애들 앉혀놓고 관계대명사는 응? 대명사와 접속사의 기능을 합쳐놓은 그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용어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건 애들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맞아요. 아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설명을 하고 맞는 자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습자를 파악하는 능력은 우리 남기정 원장님이 월등하시죠. 자, 요걸 보고 내가 배울 게 많구나.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놓지 말아야 될 거, 정말로 항상 붙들고 가야 될 거, 아이들을 다 보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심정적인 그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네. 요런 학습자를 파악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느끼셨을 건데 시강을 봤을 때는 잘한다 수업. 설명이 논리 정연하고 네. 머릿속으로 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채용을 했는데 막상 수업에 투입시키면 애들 다 나가고 이런 수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 선생님들이 아이를 안 보고 수업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강은 진짜로 수업을 듣는 애들을 앉혀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강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 논리정연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아이들은 배경 지식이 없거나 뭐 약간은 저기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이 이 수업 현장에 앉아 있는데 똑같이 수업을 한다. 자기 준비한 거를. 이러면 최악의 수업이 되는 거예요. 최악이. 겉으로 봤을 땐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얼핏 들었을 땐 다 논리정연하고 구색이 잘 맞는 수업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은 최악이에요. 최악. 애들 안 보고 수업하는 게 이게 제일 문제다. 그래서 여기 역량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수업이 좋지가 않다. 아이들 쫙 앉아 있고 깔끔하게 선생님 설명하시고 아이들은 이제 듣는 그런 수업 형태가 좋지가 않다. 아이들의 그 두뇌의 활용도를 다 더해서 적분을 내보면은 결코 높지 않다. 그렇지 말고 선생님은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나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을 얼마 전에 했는데 내신 수업은 더 심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아이들의 그 효율을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면은 잘 되는데 관건은 선생님이 사실은 피곤하다. 피곤해요. 네. 준비 훨씬 많이 해야 되죠. 정신이 없어요. 네. 진짜 저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네. 적으셔야 돼요. 이게 기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수업을 해도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사람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죠. 5명 앉혀놓고 수업을 해도 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기록이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흔히 요새 말하잖아요. 메타인지 중요하다. 메타인지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길러줄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갖고 수업 시간에 녹여야 된다. 이거를 길러주는 방법 중에 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공부를 영역별로 몇 시간 하고 있냐, 몇 분 하고 있냐, 그리고 단어 시험은 뭐 추이가 어떻게 되냐, 맨날의 성적을 다 기록해야 돼요. 맞아요. 형성평가, 뭐 reading, grammar, listening 다 봐서 기입 다 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걸 다 하나하나 기입을 다 하고 추이를 분석해서 아이한테 맞는 피드백을 주는 게 이게 메타인지를 늘리는 거죠. 근데 기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기입을 잘 하려면은 설명을 좀 줄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진행이 잘 안 되죠. 근데 반드시 기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 설명을 좀 빼고 그 시간에 기입하고 피드백 주는 게 낫죠.
피드백이 뭐 별로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너 오답 정리를 왜 이렇게 대충 해왔어? 잘해. 안 했으니까 남아서 하고 가. 우리는 적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야, 너 남아서 잘했냐? 이거 보고 책 검사하고 이런 거죠. 이 피해자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애들 저기 오답 정리하는 거 보면은 놀랄 때가 많아요. 오답 정리가 뭔지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틀린 거 X 쳐놓고 답 써놓으면 오답 정리 끝이라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런 문제는 다음번에 또 틀려요. 네. 안 틀릴 수가 없죠. 오답 정리가 뭔지를 하나하나 코칭을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반 이상이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많이 달라진다. 아, 오답 정리만 제대로 되면은 되죠. 네. 그리고 이건 실은 대치동에서 많이 중시가 되는 능력인데요.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지만 학습자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학교에서 이런데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누굴 탓합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를 탓해요. 네. 대치동 학원가에서 상당수의 경우에 아이가 숙제를 안 한다. 누굴 탓하냐? 선생님을 탓해요. 왜냐? 그거를 이끌 역량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타 지역이랑 인식이 굉장히 달라요. 맞아요. 예. 이게 선생님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게 대치동의 특성이에요. 아이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네. 그걸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냐가 선생님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인지하는 게 대치동 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은. 항상 선생님이 옆에서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학습자가 공부를 하게 만든 능력이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해요. 네. 이게 그 게임 엔딩 네네. 팩터가 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대치동 학원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제 양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타 지역에서 5시간씩 과제 내준다. 한번 학원 올 때마다 안 해요. 제가 타 지역에서 가르쳐 봤어요. 안 네. 해요. 숙제 뭔지도 몰라요. 네. 이런 애들 많아요. 하지만 대치동 가능해요. 네. 5시간씩 1년 내내 해도 1년에 안 해오는 경우 한두 번밖에 없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그 여행 갔다가 비행기 속에서 하기도 하고 네네네. 막 그렇습니다. 진짜 비행기 타면서 그러는 게 정말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대치동 학원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데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분위기 형성이랑 네. 의식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전 이렇게 했죠. 지금 가끔도 이렇게 하는데 글을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야, 너 공부를 잘 하려면 또는 이번 내신을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는지 네가 적어보자. 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각이 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적어보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나 내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까지 적어놔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 당연히 저의 진심이에요. 야, 이게 상당히 옳은 말이야. 맞아요. 네. 이게 좀 어렵지만은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자기가 글을 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썼잖아요. 네. 그럼 많이 더 하게 돼요. 음. 저는 이게 꼭 대치동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끌어내고 부족하면 약간만 더 해주는 그렇게 아이들 유도하면 좋을 수 있다. 물론 글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아이들의 그런 아웃풋을 끄집어내서 공부에 대한 네. 생각이라든가 이런 아웃풋을 끄집어내는 게 네. 방법일 수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실 게 영어, 언어가 특히 그런데요. 네.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여태까지 인류가 발견한 게 없어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언어는 진짜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갖고 이렇게 전달해서 이거를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걸 놓치는 거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스스로 배우는 거죠. 거의 네. 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역량은 뭐냐? 거의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네.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초등, 중등 수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셨네요. 제가 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두 가지인데요. 네.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영어 실력을 향상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사실. 네네. 그게 뭐 점수 조금 더 받는 것보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냐면 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학대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대치동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이 자라서 한국에 도움을 많이 되겠구나. 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겠구나. 또는 이런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착실한 학생들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면 잘 되겠구나. 책임감이 있고 인성이 훌륭해요. 네.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 잘 지내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이 훈련을 통해서 미래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인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고마울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아이들 굉장히 훌륭하죠. 네. 실은 대치동에 오기 전에는 네. 대치동 애들 되게 까다롭고 네. 건방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절대 안 그래요.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착하고 네. 지금 좀 순박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의도 엄청 바릅니다. 타 지역보다. 그리고 약간은 좀 더 성실성은 좀 더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네. 이게 그래서 단지 특정 학과목에 대해서만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삶 전반에 거쳐서 네. 노력하는 그런 성향, 태도를 길러나가는 게 이게 실은 굉장히 큰 목표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코로나 이후 학원이 네.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생존 전략이 있었느냐 이런 건데 물론 인터넷 수업은 좀 더 발달을 한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인터넷 수업이 약간은 일방향 네. 인터넷 수업이었다면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좀 더 쌍방향 인터넷 수업이 가능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와 학습 모두를 추구하는 수업 방식이 궁금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잘하시잖아요. 네. 저는 핵심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재밌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뭐 재밌는 얘기를 한다? 이건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자, 아이가 얘기한 것에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그게 재밌으면 재밌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지 재밌다. 그래서 재밌는 게 막 깔깔 웃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여기서의 말한 재미는 아이들이 표정이라든가 아이들의 그 말을 들어주면 그게 아이들은 재밌어요. 그렇죠. 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약간 껄끄러운 좀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덩치가 커요.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건드리질 못해요. 싫은 말을 해도.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여태까지는 얘는 그냥 무시당했어요.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마. 하고 그냥 옆에다 무시해놓고 걔가 얘기해도 안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수업에 들어서는 일단은 잘못된 행동은 딱 제지를 하고 들어줘요. 들어주고 야, 그건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라도 반응을 해주면 그 학생이 학원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는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걔네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이 있을 것 같아요. 요 소통에서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선생님이 잘라야 되고요. 그 외에 어떤 이제 사회적인 소통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는 게 옳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잖아요. 애들이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게 다인데 집에 가고 그 사회적인 그 요소를 어느 정도 허락하는 것이 이 재밌는 학원 생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특별히 뭐 하는 건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게 이제 그 핵심이죠. 네.
저는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소통이다. 아, 예. 예, 소통이다. 아이들이 소통에 메말라 있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하면은 네. 애들 다 병들잖아요. 네. 어떻게 1시간 동안 선생님이 하는 말만 듣고 네네 거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 사람 병들게 만드는 거고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그 자체가 재밌다. 깔깔 웃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가 재밌다고 느낍니다. 맞습니다. 소통만 되면. 네. 네. 기쁩니다. 가장 큰 차이점, 대치동하고 이제 공교육이나 다른 일반 학원.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오묘하네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공교육은 좀 더 학습자한테 책임을 미룬다. 맞아요. 뭔가 이게 애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한글을 몰라요, 애가. 그러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상당수는 아이를 탓해요. 애가 한글을 모른다. 다른 애들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치동 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애가 한글을 모른다. 애가 뭐 알파벳이 이상하다. 하면 이건 어디 잘못이냐? 학원 잘못이다. 그렇죠. 책임을 많이 가져오는 게 대치동 학원과의 큰 차이점이다. 저는 이렇게 맞죠. 보고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벼락치기 마인드가 잘 구현이 안 되는 게 대치동 학원의 큰 차이점이다. 요 질문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숙제를 해오냐. 제 경험으로는 상급반 경우는 80% 이상. 네, 그렇죠. 여기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갈려요. 네, 태도가. 네. 상급반이 그냥 상급반이 아니잖아요. 네. 태도가 달라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때문에 네. 흔들리는 애들이 있겠지만, 이게 실은 초등의 경우에는 엄청 높아요. 특히 초등의 경우에는 네.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상위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해온 경우가 없죠. 네. 거의 항상 100 이런 게 네. 많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생각하는 게, 정말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제하기가 더 힘들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대치동에서 이 인식이 이미 많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되면은 일단 학교 늦게 끝나잖아요. 네. 학교 수행평가 많잖아요. 네. 팀 프로젝트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다가 거의 시간 다 가요. 맞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별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숙제 같은 거 하는 거가. 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초등학교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아주 시간이 여유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 네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 스윗스팟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때 이제 인지력이 되고 시간도 그때가 좀 여유로워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요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 네.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조금 힘들어요, 아이들. 네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상위반에 아이가 있는데 숙제를 안 해와요. 이 학생은 몇 달 지나면, 몇 달은 좀 심했고 1년 이상 지나면 중간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게 인풋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아이들의 이게 머리로, 이게 두뇌 IQ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상위반하고 이 반들도 금방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예,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한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